싸워놓고 말을 안 해. 동굴은 무슨? 나도 동굴 필요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MBTI 유형별 특징과 추천 직업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MBTI 유형별로 싸우는, 화가 나는 분노의 포인트와 용서를 하는 방식을 파악하면서 특히 커플 사이에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고 극단으로 감정이 치닫았을 때 본연의 자기 특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외향형과 내향형이 어떻게 분노하고 용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특징이 100% 맞다는 아니지만 외향성이나 내향성이 강한 경우에 더 이 설명이 맞으실 거예요. 외향형에게는 내향형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언어로 대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한 편이고요. 이런 외향성의 재능 덕분에 갈등이 불필요하게 막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향형들끼리 있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도 용서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용이한 거죠. 그런데 내향형인 경우에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화가 난 마음을 추스르면서 갈등 상황의 본질에 접근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 내향적인 경우에는 동굴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기분 나쁜 거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싸워놓고 말을 안 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어. 이런 배우자, 연인을 두셨다면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막 대화를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푸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두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향형의 자기와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마음과 악화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훌륭한 재능이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의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성찰하고 문제의 틀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향형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 찾고 했는데도 대화에 물꼬를 트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대화의 시도를 미루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내향형이시라면 적절한 시기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만의 시간 오케이 존중해줄게 라고 상대방이 배려해준다고 해서 너무 그거가 길어지면 상대방이 지쳐버릴 수 있잖아요. 동굴은 무슨? 나도 동굴 필요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시되 서로 좀 노력하는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외향형이 강하지만 제가 화가 났을 때는 저 다혈질이 있어서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거나 목소리가 떨려서 이 감정을 추스르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내향형이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갈등 상황을 빨리 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합일점을 찾았죠. 남편에게는 나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땐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렇게 격해져 있을 때는 설령 내가 잘못한 거여도 그걸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가라앉고 얘기를 할 수 있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얘기했고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그 불편한 상황으로 계속 있는 게 싫다여서 조금 기다려주겠지만 너무 길게 그 대화를 미루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난 게 2010년도여서 벌써 10년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는 시기도 있었고 나름의 그 절충안을 찾고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상대방이 화가 나는지 이게 겪다 보면 점점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줄이면서 싸움의 원인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화가 났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도 조금씩 찾아가게 됩니다. 아예 갈등의 원인조차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MBTI 내용 보시면서 본인 커플에게 맞는 화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감각형과 직관형. 감각형 S는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바로바로 시각 딱! 청각 딱! 이렇게 그 자극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더 중시하는 감각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미움에 대해서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그 단위별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눈앞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실, 그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노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난 사건에 딱 국한되어 있는 거죠. 너무 세세한 사건과 행동을 수정해달라, 이런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는 있다. 오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런 식의 완전히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상대가 좀 지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그런 지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파악이 되니까 행동 수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분노의 구체화는 감각형에게 내려진 특혜이기도 하고 분노를 해결하는 좋은 재능이다. 스스로도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크고 작은 행동 수정들을 해온 것처럼 상대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자신의 분노를,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어서 상대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형인 사람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패턴화해서 단정을 짓다 보니까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동기, 이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변화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좀 있고 일반화, 변화,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는 스타일들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의 잘못을 수정해 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 잘못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충고하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사고형 T와 감정형 F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정형 F는 feeling이잖아요.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스스로 분노를 한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면서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요. 그지, 너라도 나처럼 화가 났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난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실 싸운다는 게 완전 100% 상대방과 실은 별로 없잖아요. 뭔가 포인트가 안 맞았던 거인 경우가 많죠. 그냥 공감대, 야 너라도 나처럼 화가 났겠지, 이런 상황만 반복되다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냥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야, 이런 구조로 너무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감정형은 칭찬도 잘하기 때문에 이 칭찬의 기술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재능이라고 하고요. 비난과 수치로 상처받은 상대방에게 격려, 칭찬,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 애정, 이런 걸 말하면 갈등을 일으킨 그 문제는 그 관계에서 정말 큰 별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감정형은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대방의 문제다, 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대요.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할 때 극도로 자신의 감정에 몰입을 하는데, 사고형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사고형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너무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더 상처받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문제인 건데 뭐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건 내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그거를 진짜 사과라고 받아들여주는 너그러운 사람은 별로 없다. 사고형인 사람들이 분노의 근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보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 J냐 인식형 P냐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인식형 P의 경우에는 융통성이 높고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진짜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는 한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은 회피의 양상을 띌 수도 있다. 인식형은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솔직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상대의 시각에 맞추어 자신의 시각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인식형에게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형인 경우에는 그런 열린 마음, 오픈마인드를 남한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서 갈등, 스스로의 감정 이런 걸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형의 경우에는 논쟁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분노가 막 생겼을 때는 그 논쟁을 그냥 네가 틀렸어! 이걸 증명하는 무기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판단형은 상대의 논리, 표현에서 모순점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냥 들어주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런 역할을 잘 못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런데 판단형이 가진 논리적인 분석과 정확한 언어 표현은 분노를 해결하는 훌륭한 재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형이 스스로의 생각에만 집중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집중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분석한다면 스스로와 상대에게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어떤 특징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상대방의 반응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아, 우리는 싸울 때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